안녕하세요. 초기 대응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회식을 하면서 상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손 한 번 잡았을 뿐인데 며칠 뒤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시죠. 오늘은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미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을 때 실제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랑 강제추행 미수가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신체 부위에 직접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만지거나 강제로 끌어안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이 추행 행위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을 시도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상대방이 피해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행위를 하려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가 해당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강제추행 미수는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죄목 자체가 주는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강제추행은 신성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번 유죄가 나오면 직장, 가정, 사회적 평판 모두에 큰 타격을 줍니다.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미수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추행을 시도했다고 판단되면 미수가 됩니다. 끌어안으려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추행으로 무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 무혐의를 받아내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함정은 단편적인 순간만 떼어내서 보면 추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그 순간만 보면 추행 같지만 그 자리 전체의 분위기, 신고자가 그 전이나 직후에 보인 반응까지 함께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내는 분들은 이 전후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냅니다. 두 번째,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를 명확히 한 사람들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폭행 협박을 매우 폭넓게 해석해서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그 행위가 기습적이지도 강제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접촉이었고 신고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세 번째, 신고자 진술의 모순과 과장을 짚어낸 사람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둘만 있는 공간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시간, 장소, 행동 묘사가 진술을 할 때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사건 직후 신고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 행동과 다른 점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신고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평소처럼 대화했거나 함께 식사, 이동을 했거나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게 무혐의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수 혐의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미수 혐의는 추행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그 행위가 추행이 아닌 다른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였는데 직원을 상대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을 하고 이후 다른 날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걸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매우 불리한 구도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였고 신고자는 그것도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대표가 신입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한 사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매우 무겁게 작용했고 수사기관도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사전 구속이나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회사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대응 전략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단편적인 상황을 사건 전후 사정과 장소까지 포함한 종합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신고인은 사건의 단편적인 순간만 떼어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순간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수행 의도가 성립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장소에서의 전체적인 상황, 차량 이동 경위, 사건 직후 신고자의 행동까지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조사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한 유도 질문에 잘못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결백하다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 미수죄의 구성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 그리고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와 신입 직원이라는 가장 불리한 구도, 그리고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걸리는 사건이었음에도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하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무혐의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강제추행 관련 범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의 CCTV를 즉시 확보하세요. 회식 장소, 노래방, 식당, 주차장, 도로 CCTV까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모든 장소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매장에 따라 며칠 안에 자동 삭제되는 곳도 많으니 변호사를 통해 즉시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세요. 차량 안에서 일어난 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며칠이면 새 영상으로 덮어 씌워지니 즉시 메모리 카드를 빼서 보관하시고 PC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 전후의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문자, 회사 메신저, 단톡방 대화, 통화 녹음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사건 전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남아있다면 무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 지인, 식당 직원 등을 정리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사실 확인서 형태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 당일 동선과 분위기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이러한 자료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진술 한마디가 사건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무심한 답변 한마디가 추행의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거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입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는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백하시다면,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기업 대표와 직원이라는 가장 불리한 구도에서도 단편적인 주장을 종합적 맥락으로 재구성해 무혐의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